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펙트 플라잇의 김연지 이자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항사 승무원이 되기 위한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혹은 모든 지원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왜 서치도 많이 하잖아요.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또 합격 수기를 보기도 하고 또 뭐 간담회를 들으러 다니기도 하죠.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문의가 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퀘스천을 몇 개를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과외를 하는 게 좋을지, 그죠? 아니면 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과외, 학원, 스터디. 맞아요. 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글쎄요. 학원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학원도 네. 다니고 과외도 했고 스터디도 스터디도 했어요. 하고 다 해보셨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학생들을 통해서 보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면은 학원 자체의 장점은 예전에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채를 한다. 그 학원의 수강생이어야만 어떤 항공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요새 사실 선생님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게 많았어요. 뭔가 맞아요. 최근에 뭐 무슨 어떤 학원에서 르완다나 뭐 그쵸. 이런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실제로 학원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왜 학생들이 그냥 영어 학원에서 영어 인터뷰를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들에서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승무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각종 매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오히려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약간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너무 선택권이 많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학원을 2군데나 다녔고요. 그리고 과외는 실제로 받은 적이 있었고 승무원한테, 현직 승무원한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또 따로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때는 뭐 무조건 대행사를 통해서 학원 대행을 해서 뽑아갔기 때문에 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학원의 장점은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전형 절차, 뭐 그루밍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한꺼번에 다양한 출신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항공사 출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왜 합격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와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런 장점이네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거에 대한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대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승무원 면접이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많은 얘기를 수용을 하되 반복적으로 겹치는 얘기는 좀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점이라는 뜻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의 또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좀 비싸다. 네, 그렇죠. 되게 비싸요. 승무원을 준비하는데 왜 사실 뭐 아나운서 학원이라던가 스피치 학원 이런 것들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승무원도 뭐 그래도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빨리 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뭐 내가 더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혹은 뭐 한 번에 될 수 있는 거를 막 여러 번에 걸쳐서 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 내 스스로 되게 필요함을 느끼면 바로 컨택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과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과외 역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과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도 과외를 했는데 뭐 그냥 커피숍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뭐 학원처럼 진행이 전문적이지 돼가지고 않게? 그쵸. 아무래도 뭐 커피빈에 앉아서 과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얘기가 잘 들리시겠어요? 그 수많은 어수선하겠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렇다고 가격이 또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설티피케이션이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전직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전현직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외의 형평성을 어떻게 두느냐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으신지는 사실 그 기준을 참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과외 경험을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과외를 하면서 진도를 못 나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 진도를 못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기소개면 자기소개, 지원동기면 지원동기 이렇게 본인이 뭐 써오겠죠? 써와서 선생님한테 네. 보여주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좀 식상한데? 재미없는데? 이런 류의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군요. 네, 그렇죠.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어서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업을 할 때마다 상처만 받고 아이고. 진도는 안 나가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만뒀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승무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답변을 이만큼 쓸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네. 참 너무 심하게 주관적으로 그리고 대책 없이 이 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맞아요. 있지 않은가. 전 그리고 사실 좀 웃겼던 포인트가 뭐냐면 네. 과외를 했는데 자기 네네. 신세 한탄만 한다고. 아,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사다라고 하면 그 항공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막 뭐라고 하지? 본인의 신세 한탄. 그러니까 학생들을 좀 그런 식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이가 없고 굉장히 저도 이제 준비했던 준비생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아는데 그 간절함이 어떻게 그렇게 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과외의 단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장점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과외는.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근데 그게 좀 그렇죠. 어려워서 그런데. 맞아요.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많은 그 과외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노출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이 사실 글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많이 판단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준비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선생님이 쓰시는 글들 그리고 그 글의 핵심 내용들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최대한 판단을 하고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시간을 들여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선생님의 약간 왜 그냥 개인적인 비행 생활의 일상을 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렇죠. 준비생 입장에서 되게 화려해 보이고 보이고, 끌리긴 그쵸. 하겠죠. 그러나 그거 플러스 이런 과외에 대해서 혹은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좀 다른 분의 그러니까 그 분의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과외를 문의를 할 때나 혹은 얘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결국 중요한 피드백과 플러스 그 선생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준비를 하니까 서로 되게 힘이 되고 격려를 그렇죠, 해주고 좀 약간 나의 나의 그 팀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처럼 외롭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스터디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스터디 원들 간의 그런 어떤 뭐랄까 준비된 정도, 영어 실력의 수준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찾기가 어렵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스터디원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스터디 뭐 실컷 한 10명 모았는데 맨날 가면은 한두 명밖에 안 와. 이런 스터디도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좀 제대로 된 데는 막 진짜 지각비도 걷고 벌금도 확실히 내고 좀 그리고 오래 되고
그리고 또 지원자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스터디가 조금 더 간절하고 잘 굴러가는 데가 아닌가. 맞아요. 제가 해봤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좀 자율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잘 참여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냥 피곤해서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스터디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쵸. 근데 가서 나만 도움을 주고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끼리 준비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비슷한 수준?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서로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피드백을 줄 때 사실 근데 저는 피드백을 주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가 면접 경험이 나 역시도 지금 뭐 합격한 경험이 아닌데 그 상황에서 내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최대한 솔직하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나마 제일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성공을 했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우선 중동항공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같은 경우 중동이 그나마 조금 한국 승무원들을 많이 뽑아왔기도 했었고 많이들도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간 된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픈데이도 많이 있고 한국에는 요새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나가서 보는 학생들 꾸준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면접 절차가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수업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룹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중동항공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수업에서 혹은 스터디에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 나오는 질문들 파이널 면접의 질문들 사실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은 약간 국내처럼 의외의 질문, 엉뚱한 질문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본인의 뭐 외적인 이미지적인 것들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고치고 그러면은 굉장히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동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근데 중동항공사나 뭐 유럽항공사나 워낙 제일 좀 항공사들 중에서 면접 답변이라던가 뭐 면접 질문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되도록 겹치는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무조건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먼저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질문을 간추려가지고 한 50문제 정도를 준비를 하거든요. 같이 50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을 때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마스터가 되면 응용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비슷한 유의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파이널, 특히 1경험에서만 나오는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1경험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유치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가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막 찾아보는데 1경험이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라고 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들을 좀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 실망스러웠던 점이 있나? 뭐 실망했던 사건이 있나? 이런 거는 사실상 파이널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질문이에요. 약간 경력 위주가 아니라 약간 그쵸? 감상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경험 중심의 위주의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오히려 훨씬 더 파이널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 합격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KLM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외의 항공사들도 다 똑같이 파이널에서 무조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승무원 준비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로 준비를 했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면접 피드백을 받을 때요. 그 피드백에 대해서 면접관의 의도라던가 혹은 왜 이게 잘못된 답변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고 막 뭐 홍콩항공사 막 10년 이상씩 다니시고 에미레이트 항공 6년 이상씩 다니시고 이러셨던 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실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그래서 오래 걸린 케이스거든요. 학원도 다녔고 뭐 과외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었고, 또 예전에 저도 KLM 항공사 선생님한테 출신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KLM 항공사가 알고 보니까 KLM 항공사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 항공사는 좀 뽑는 기준이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미리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각 면접 질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무작정 뭐 백문백답 이런 식으로 각 개별 질문마다 그때그때 뭐 에피소드를, 그것보다는 이 질문의 의도, 예를 들어 팀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 항공사의 승무원업 자체가 굉장히 팀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이 뭐 팀원과 갈등을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지, 이런 단계들을 다 세세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면접관들은. 맞아요. 그 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할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으로서 뭐 자랑스러운 점, 부끄러운 점, 이런 건 왜 물어볼까? 이것도 사실 다 의도가 있는 질문이고 면접관들이 심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질문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본인의 답변을 대입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제일 적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면접관이 왜 했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리고 대체 뭘 알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질문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솔직히 말하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주는 그냥 코칭 방식대로만 너무 그냥 가지 않나. 사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념에 대해서, 각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의 의도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스토리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저희가 되게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좀 면접 준비,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재로 혹은 또 중요한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퍼펙트 플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